빌라 살 땐 빌라 정보통. 안녕하세요. 빌라정보통 마스코트 최용식 멘토입니다. 뭐 다른 것은 아니고요. 오늘은 서초구 이야기입니다. 뭐 무거운 내용도 아니고 그렇다고 갑자기 새로운 내용을 전달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서초구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편하게 해볼까 하고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뭐 카테고리는 지리적 뭐 입지, 호재, 그리고 분포, 현황 이런 식으로 세 가지 타입으로 조금 나뉘어지겠고요. 서초구 입지를 먼저 살펴볼게요.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강남구 오른편, 뭐 동작 관악구 왼편, 뭐 한강 이남에 예전에는 강남구에 편입이 돼 있었는데요. 88년도인가요? 서초구로 따로 분리되어서 나왔는데요. 강남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지역인 거죠. 그래서 문의가 항상 끊이지 않고 뭐 호재도 항상 다양하고 갖춰질 것은 다 갖춰진 동네라고 뭐 널리 알려져 있다 보니까 워낙 유명한 동네죠. 법정동으로는 뭐 잠원동, 반포동, 방배, 서초, 우명, 양재, 뭐 내곡, 영곡, 원지, 신원동 등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이런 면면을 살펴보면 유명한 뭐 동 많이 들어봤다. 뭐 지방에서도 이런 동은 많이 들어봤는데 하는 것들이 눈에 익은 동들이 많을 거예요. 뭐 반배동 같은 경우 옛날에는 부자 동네로 이렇게 인식이 되어지는 이런 명칭이었잖아요.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뭐 인프라, 학군 이런 것도 교통 다 잘 갖춰져 있는데요. 서울권 안에서 특히 녹지가 많기로 유명해요. 설해섬, 서리풀공원, 그리고 유명한 양재 시민의 숲, 양재천, 뭐 말죽거리 공원, 그리고 문화예술공원 등 서울의 강남에 초인접한 지역이지만 녹지를 품은 이런 공기 정화까지 되는 지역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마 이런 부분 때문에라도 선호도가 나날이 높아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도심 생활을 하시면서 뭐 요즘 미세먼지도 문제가 많고 한데요. 아무래도 녹지가 많다 보면 이렇게 공기 정화가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요. 선호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네요. 주요 관공서를 살펴보면 뭐 성모병원, 예술의 전당, 법원 등 뭐 유명하잖아요. 삼성전자, 뭐 R&D 캠퍼스, KT개발연구센터, 인재개발원 등 서초구에는 이런 행정법원 이런 시설이 상당히 많아요. 그 종사하시는 업무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찾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학군도 다양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잠원동 같은 경우에는 반원초, 신동초, 신동중, 경원중학교 등이 자리를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한강에 인접한 동네죠.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생활지역이 크게 보면 4개 지역으로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반포지구, 그리고 방배지구, 그리고 서초지구, 그 다음에 양재지구 이런 식으로 큼지막하게는 4개 생활권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반포동에는 잠원고, 방배중, 반포중, 반포고 등이 있고요. 학교가 상당히 많죠. 방배동 같은 경우에는 서문여고, 서문여중, 이수초, 동동여자고등학교, 설해초하고 방일초, 상문고등학교 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상당히 많아요. 서초동에는 뭐 서초고, 서초중, 서울고등학교, 특히 요즘 이쪽 그 인근으로 학군 때문에 문의가 많이 오는 편이긴 한데요. 그 외에도 서울중학교, 서원중학교 등 학교가 밭이네요, 밭. 우면동에도 우솔초, 용동 중학교 등 학군이 4개 학군이 자리하고 있어요. 양재동도 뭐 언남고등학교, 특히 이제 이쪽에는 언남고, 언남중 이쪽으로 이제 초중고가 다 자리하고 있는데요. 어느 지역을 가든지 간에 아이들의 이런 통학 환경은 우수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통 환경을 살펴보겠는데요. 노선을 보시면 여기 교통이 이렇게 편리한가? 뭐 당연한 거일 수도 있는데요. 2호선 지벨리부터 강남까지 뭐 7호선, 9호선 이런 다 황금 노선이죠.
그리고 신붕당선, 판교 쪽으로도 진출하실 수가 있고요. 3호선 등 4호선까지요. 상당히 이용객이 많은 이런 노선들이 많이 이게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교통 면에서는 서울 내에서 거의 최고가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물론 이제 각 서울 지역의 업무 지구로의 이동이 편리하기 때문에 그만큼 찾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교통 환경 중에 이제 자가용으로는 올림픽대로, 그리고 강남 순환로, 그리고 남부 순환도로, 그리고 이제 경부 고속도로 등이 있는데요. 강남 순환로 같은 경우는 그 양재 쪽으로 나오는 그쪽이 아직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이다 보니까 많이 막혀요. 그래서 뭐 강남 순환도로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시간이 별로 걸리진 않지만 나와서가 상당히 막히기 때문에 뭐 이용하는 데 있어서 약간은 조금 시간적인 조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남부 순환로도 어느 정도 항상 막히는 뭐 도로라서 사실 이 지역은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한 교통이 편리하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서남권에 있는 구로하고 뭐 가산 쪽에 있는 지벨리 쪽, 그리고 영등포 업무지구, 그리고 강남 업무지구, 이쪽으로의 이런 직주 근접의 요건을 거쳤다고 볼 수 있어요. 다양한 노선이 있기 때문에요. 서울 어느 지역으로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왕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의 첫 번째 조건은 대부분이 젊은 층에서는 직주 근접일 테고요. 학군도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뭐 이렇게 인기가 왜 많을까, 이런 부분을 이렇게 차근차근 몇 면을 살펴보면 다 이해가 가요. 다음으로는 호재를 보실 텐데요. 우면동부터 양재까지 양재 RNCD 특구 지역 지정이 됐는데요. 뭐 연구 개발 커넥션이죠. 이제 연계까지 해주는 뭐 이런 특구를 하는데 크게 4개 특구 지역으로 나뉘어 있어요. 이런 업무 단지가 형성이 되는 거는 왜 호재냐? 그만큼 그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 이쪽으로 유입이 되는 인구가 많아집니다. 이주를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아니면 전세나 월세 등 임대 수요도 풍부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재 쪽의 이런 그 RNCD 특구 지정은 양재 지역의 이런 호재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 특구 지역이 되면서 양재 지역은 성남 비행장 관련하여 고도 제한이 있었는데요. 이런 고도 제한 용적률에 대한 부분을 조금 완화시켜 준다고 하니까요. 좋은 효과, 이런 시너지 효과도 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서초역부터 강남역까지 지구 단위 계획이 있어요. 뭐 그중에 진흥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종 일반 주거지역인데요. 그 지하로 이런 저류조를 이렇게 공공 기여를 하는 대신 약 5만 톤가량의 저류조를 공공 기여하는 대신 준주거 지역으로 종상향 해주는 조건이 붙은 것 같죠.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15층 건물이 나중에 재개발하면 45층 건물, 약 150m가량의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서로 상부상조하는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저류조가 설치가 된다고 하면 이런 강남역 일대 이 부분이 이런 뭐 많은 비로 인해서 피해보는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많이 보완이 될 것으로 보여요. 법원 쪽은 이제 고도 제한이 있잖아요. 7층 이하 28m 정도까지밖에 짓지 못하는 이런 고도, 최고도 제한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을 완화를 시키면서요. 지금 거기 그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죠. 완화를 시키면서 용적률을 높여진다고 하면 이런 노후화된 이런 법원 단지에 있는 것을 리모델링을 할 수가 있는 이런 조건이 됩니다. 아무래도 상당히 활성화될 것 같아요. 그 외에 롯데칠성 부지나 코롱 용지 임대 이쪽 롯데칠성 부지요.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할 듯 한데요. 그렇게 되면
강남역부터 서초역까지의 이 거리가 상당히 개선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유입되는 인구도 많을 테고요. 당연히 호재가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서리풀 터널, 원래는 개통 시기를 좀 약간은 넘겼다고 봐야 되는데요. 방배동 내방역부터 서초역으로 가는 길이 없었잖아요. 항상 이렇게 돌아서 가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보면 30분 이상 더 소요가 됐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예상하기로는 5월달쯤 개통이 될 것 같아요. 서리풀 터널, 장제 터널이요. 이 부분은 뭐 정확하게 나온 자료는 없지만 이런 공무원분들을 통해서 전화 문의로 알아본 결과 5월달쯤 개통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방역에서 서초역 가는 그런 길목으로 이제 뚫리기 때문에요. 약 15분에서 20분 가량 시간 단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부분, 이 호재는 특히 방배동이나 이쪽 서초역 부근으로는 큰 호재로 이전부터 작용을 했었죠. 자, 그 다음 분포 현황 및 시세인데요. 조금 이렇게 마음이 좀 무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워낙 시세가 높은 동네이다 보니까 꾸준히 상승하는 집값 상승률도 높고, 이런 담보대출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뭐 서쪽에서 내 집 마련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워졌다고 보여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반포 생활권, 서초 생활권, 방배 생활권, 양재 생활권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아무래도 반포동 쪽이 면적 대비해서 집값이 가장 높은 편이고요. 그 다음 서초동, 그 다음 이제 방배동, 그 다음 양재동이 그나마 신축 빌라가 분포가 돼 있으면서 가격이 저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이 지역에서도 역하고의 거리, 평수에 따라 이쪽 지역이지만 저쪽 지역보다 더 가격이 높을 수도 있고, 그거는 분명히 입지에 따라 달라짐을 인식을 하셔야 돼요. 이 평균 시세라는 부분을 설명드릴 때 이게 조금 오해를 사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사실 조금 돼요. 왜냐면 이 평균 시세라는 것은 가장 저렴한, 예를 들면 이제 투룸, 3룸 같은 경우에는요, 상당히 실평수가 뭐 25평 되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거고 16평, 17평이 될 수도 있는 게 있을 수도 있는데요. 작은 평수는 그런 부분까지 아우러서 평균 시세를 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나와서 집을 보시는 거랑은 조금 차이를 느끼실 수도 있어요. 이런 것까지 아우러서 평균을 낸 겁니다.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투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평균 시세 4억이라고 적어놨는데요. 입지가 좋고 교통도 편리하고 학군도 잘 되고, 뭐 투룸 보면서 학군까지 막 따지시는 분은 없지만요, 교통이 좋고 입지가 좋다고 하면 4억 후반대, 5억 초반대까지도 지금 분양을 하고 있어요. 최저가로는 3억 4,500, 작은 투룸이라고 보시면 되겠다. 작은 투룸이면서 아무래도 조금 입지는 교통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주거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떨어지는 부분이 있거나 앞이 꽉 막혔거나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평균 시세 4억에서 3억 4,500이라는 것은 이유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감안해 주시고요. 3룸 같은 경우에는 6억 8천 잡았는데요. 대부분의 실평 23평 정도의 아파트 25평형, 32평형 중간 사이의 사이즈를 찾는다고 하면 대부분은 7억이 넘어가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렴한 매물 같은 경우에는 5억 4천대 매물도 있습니다. 물론 큰 평수는 아니고요. 작은 평수의 3룸이지만 가격대는 어떻게 보면 무겁다고 볼 수가 있어요. 시립주금은 매번 뭐 지역을 설명할 때도 마찬가지고, 아니면은 뭐 일반적인 얘기를 할 때도 모든 부분에 시립주금이 들어가는데요. 서울의 담보 비율 자체가 40%, 실수요자 50%다 보니까요, 편안하게 집값, 원래는 이제 감정가죠. 감정가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신축 같은 경우는 감정가와 매매가가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알기 쉽게끔 매매가에 비교해서 50%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투룸 같은 경우는 최소 2억, 3룸 같은 경우에는 6억 8천, 3억 4천 정도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은 아까도 그 시세 관련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이 상당히 필요하신데요. 이 서초구 지역에도 불법 확장이라든지 근린생활시설이 많아요. 요즘 간혹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포장을 해서
절대 이제 매매를 해서 안 되는 이런 부분까지도 잘못 알고 계신 분들한테 매매를 권유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그 금생들까지 평균 시세를 매긴다고 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시세보다도 약간 더 내려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보면서 제가 말한 평균 시세보다 낮다고 하면 조금 의심을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대부분은 제가 얘기한 것보다 높아요. 그리고 서초구 아니라고 해도요, 그 안에서 바라시는 입지는 다 틀려요. 뭐 본인들이 왕래를 해야 되는 뭐 직장 위치라든지 아니면 보내고자 하는 학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틀려지는데요. 이런 디테일한 부분은 빌라정보통 뭐 서초구를 담당하고 있는 저라든지 아니면 김찬중 메이터, 이태영 메이터한테 연락을 주시면 보다 디테일하게 거짓 없는 그리고 현실적인 이런 정보를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서초구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음에는 뭐 송파구라든지 관악구라든지 우리 회원님들이 알기 쉽게끔 지역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축 빌라 살 땐 빌라정보통.